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슴풀에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얼마 전에 일요일인가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45주년 행사가 있었죠. 그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스포츠 경기 하듯이 운동이 아니고, 군인들이 총을 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들도 총을 쏘고 대응한 사실은 있고, 그렇다면 이건 항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항쟁, 민주항쟁.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피해 입었던 일부 몰지각한 공수부대 군인들이 여성을 성폭행했던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피해는 증언이 되고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MBC에서 한번 2004년도인가요? KBS에서 한번 5.18 광주에 대해 가지고 소위 그런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찾아지지는 않았어요. 찾아지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제 실종자가 현재 한 70명 정도라고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더 많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5.56mm 그런 했을 때 그런 5.56mm M16 소총탄이 12,000발 정도가 실제 사용이 됐는데 176명만 죽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1988년도인가요? 89년도인가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던 벽제리 공업묘지의 한쪽을 이제 정리를 한다고 팠어요. 팠더니 무더기로 유골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매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공업묘지에서. 그래서 이제 5.18 유가족들이 혹시나 하고 갔더니 거기에 옷가지, 브로치, 배지, 장신구들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장신구다, 내가 아는 배지다, 내가 아는 브로치다,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착용하고 다녔던 거다, 이런 식으로 증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굴착기 기사가 이제 지금의 나주 부근으로 이제 대구에서 나주 부근으로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라는 명령을 사장으로부터 받고 가서 덤프트럭에 실려 있는 짐을 끌고 가지고 마대자루에 있는 것을 끌고 가지고 이제 파묻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일당은 받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는 것과, 마대자루가 이제 찢어진 상황에서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 이런 증언을 볼 때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오니까 집단으로 안매장했을 가능성은 거의 100%인데, 실제로 광주 5.18 묘지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하고 나이가 같은 75년생으로서 그때 당시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15살밖에 안 돼가지고 대모를 몰랐을 나이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실종자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5월 광주 전후로 실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5월 실종자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위권이 발동이 돼 가지고 병사들이 개개인의 판단으로 총을 많이 쏘았어요. 총을 많이 쏘는데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데모와 무관하게 죽어나간 사람, 그리고 이건 좀 죽음이 너무했다 싶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5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살이 되었다 그러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좀 시민들이 분노의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덮어라 숨겨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때 당시에 지휘체계를 봤을 때 24단의 경우에는 60년대나 61년대 김동진 대령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단장이었던 박준병 사단장에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 그런 대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사단장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정호영 특전사령관은 최웅 여단장이나 신우식 여단장한테 필요한 보고만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래에서 이제 보고는 올라오는데 최웅 여단장이나 그 신우식 여단장이 자기들이 질책을 받을까봐 이제 그 특전사령관 정호영 장군한테 보고를 생략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정호영 특전사령관도 훗날 88년도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호영 증인도 어쩌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대급의 하부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조치가 안 될 상 싶으면 이렇게 안매장을 하든지 가매장을 하든지.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이후에 6월 초에 그 안매장 시신들, 가매장 시신들이 발굴되고 이러니까네 이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육군본부 측에서 11공수 여단에 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래 이제 11공수 여단에 이제 도모 중위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CAC 사령부, 즉 다시 말해가지고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에서 그 5.18에 진압을 했던 그 서준열 사령관도 모르게 그래 이제 저기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그 시신들을 파서 어떻게 이송을 했다, 이런 그 증언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걸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숨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숨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우려해서 사정없이 그냥 은폐하고 숨긴 겁니다. 적당히 기록을 안 남기고. 그래야 광주에 그나마 기름을 덜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진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광주 외곽의 주남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파보면, 우리가 이제 전선에서 보면은 한국 전쟁 때 그 유해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듯이 5.18 관련 유해도 발굴될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 파보다 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죽어나갔는지는 하늘만에 알고 있겠죠. 그 공수여단들이 세세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한 기록을 막 포기를 했으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괜히 기록을 세세하게 남겨서 먼 훗날 책임질 일도 만들고 싶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넘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실종자들이 이제 지금껏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결국 실종자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6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살아남은 자의 예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실종자를 찾아서 유골이라도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제가 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지 모르는 그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